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빈 방문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근데 교수님하고 저하고 치맥 많이 하잖아요. 예. 치맥하면 어딥니까? 요 바로 앞에. 그렇죠. 거성치킨. 거성치킨을 가야 되는데. 저희 회사 앞에 거성치킨. 아유. 그 카레치킨이 유명해요. 아, 카레치킨은 제가 볼 때 진짜 맛있습니다. 그때 남겨놓은 거 싸갔나? 제가 싸갔어요. 제가 싸가지고 가서 그 다음 날까지 먹었습니다. 그건 식어도 맛있잖아요. 원래 치킨은 아침에 식은 게 맛있어요. 그래서 오후까지 먹었습니다. 오후까지 먹었습니다. 꼭 오후까지 먹을 필요 없는데. 거성치킨입니다. 예. 거성치킨. 자, 저희는 거성치킨을 먹었는데 역시 대통령이니까 여기는요. 예.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어제 국빈 만찬에서요. 자, 흑백 요리사 2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용욱 셰프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갈비 바비큐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용산에 이 가게가 있는데 예약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야, 근데 역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연세가 있으신데 룰라 대통령 연세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든이 넘으셨는데 네. 이거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좋은 요리니까 뭐 드셔보는 거 아니 괜찮죠. 무슨 치킨이 좋은 요리예요. 아니 닭고기. 아니 구절판이나 이런 걸 드시고 뭐 이렇게 좀 산나물도 있고 더덕도 있고 많은데 산삼도 있고 뭐 왜 치킨이지? 치맥이라는 게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유병수 앵커랑 친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거성치킨에서의 치맥이야. 네. 그날은 삼겹살하고 치맥. 그렇죠. 네. 삼겹살은 1차. 거성치킨 반드시 2차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치맥을 했다는 것은 본래 이제 우리가 국빈급 정상회담이면 정말 그 만찬을 할 때 굉장히 정갈하게 네. 또 한국 음식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걸 할 텐데 치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소탈하고 친하고 서로 간에 의기투합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뭐 전화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불만이 있어요. 네. 룰라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브라질의 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네. 이분도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고 인생의 이 파란만장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이분이 뭐 대통령 네. 당선도 되고 아주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그럼 감옥에도 가고 그러니까 예. 아무튼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현재 룰라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룰라. 그리고 노동자 출신이고 또 뭐 그렇지, 소년공 저거는. 출신이기도 하시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외교안보는 상징입니다. 상징. 네. 상징이 바로 메시지로 연결되는 건데 룰라의 현재 위치는 뭐냐면 트럼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미의 상징이에요. 어떤 반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룰라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완전히 남미의 독재자다. 그 좌파다. 네. 그러면서 그 룰라 대통령 이전에 전직 대통령이 있어요.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소나무인가 뭐 있어요. 있어요. 보소라운가. 이 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벌여가지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국내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옮기는 거 이거 독재다. 아니, 소나무가 아니고요. 뭐 보소나루. 비슷하잖아. 아 그렇죠. 소나무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 룰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X 그러니까 지금 과거 트위터죠. 네. X 같은 이런 여러 가지 SNS를 자체 검열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미국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이게 좀 비슷하게 연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뭐 윤석열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이 내란 재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미국의 벤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소년보 목사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대해서 이 미국 기업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잘못 알고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한 상황에 지금 남미의 반미의 기수로 되어 있는 룰라하고 치맥을 하면서 난 정말 뼛속까지 통한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제가 대통령이라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요. 이 모든 게 미국에 다 발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자제하는 게 필요했다. 외교안보라는 것은 한 장면, 한 워딩 하나하나가 다 상대국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미국과 관계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 룰라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동병상련의 뭐 과거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자제되는 외교 행보를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룰라 대통령이 금속 노동자 출신으로 3번의 낙선 끝에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재임 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 있고 3번을 했는데 업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당했고요. 2021년에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효로 최종 확정이 되면서 2020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3선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임 대통령이 아까 소우나루는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감옥 가 있습니다. 네, 감옥 가 있습니다. 거기도 혼란스럽습니다. 네, 혼란스러워가지고 뭐 하여튼 그 취임식 때 전 대통령이 감옥 깜빵 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여튼 그래서 어제 뭐 선물도 전태일평전을 주고 했대요. 네, 전태일평전을 보면 읽을 수 있을까요? 뭐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뭐 네. 브라질어로 된 건 아닐 테니까 네. 네, 알긴 알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치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거 좀 이상한 거 또 하나 있어요. 구글 요즘에 검색해 보셨어요? 글쎄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인스타그램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오늘도 해봤는데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구글에다가 인스타그램을 딱 치면 맨 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뜹니다. 저게 본래 많이 조회가 되고 많이 찾아보는 사람 순으로 뜨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뜯으려면 뭐 제니 연예인들이 그럼 제니가 떠야죠. 그렇죠. 제니나 블랙핑크가 떠야죠. 아니면 동백꽃 필무렵 나오는 제시카가 떠야지. 예. 나 제시카야.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떠야지. 아니 블랙핑크나 제니 뭐 그럼. 이렇게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저 기사를 보고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저도 그걸 이제 그 제가 저기 SNS에 올려가지고 기사도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예.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만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되게 주요 정치인들은 네이버에 딱 검색하면 뉴스, 이미지 쭉쭉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시간 검색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추미애만 그때 법무장관인데 딱 되면은 뉴스는 맨 뒤에가 쇼핑 다음에 나와요. 아 그래요? 뉴스 검색을 잘 못하게 해놨어. 그걸 제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제가 그걸 문제 제기했더니 그게 기사화되고 나중엔 네이버 측에서 기술상의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잡았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네이버가 보니까 그런 의혹들이 예, 많더라고요. 윤영찬 의원이 들어오라고 그래.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때도 그랬던 해프닝이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저러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X를 많이 사지 그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지는 그러니까 않는데. 아마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럴 리도 없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럴 만한 의혹이 들 만한 좀 이상한 현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구글 들어오라 그랬나? 그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구글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데. 아니 구글 우리나라 지사장 있잖아요. 지사장? 네, 국회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언론사 출신인데 예. 조선일보 출신. 그래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그냥 얼굴 마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업인은 잘 모릅니다. 네. 구글이 유튜브를 만든 회사죠?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주식은 안 오르더라고요 요즘에. 자, 공취모 이거 공무원 취직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천 취소 모임도 아닙니다. 네. 공천 취소. 네? 아시죠? 이 모임의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공취모라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지만 이거 공취모, 공천 취소 모임도 아니고 공무원 취직 모임도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하는 가장 높은 잣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공치모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100 몇 명까지 갔더라고요. 105명. 처음에 뭐 70, 80 그러더니 82명에서 제가 어제도 물어봤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들어가 있대요. 네. 그 한민수 비서실장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정파 인사들도 들어가 있어서 내가 박수현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친구니까. 아니 박 의원 그거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나 그 본래 뜻이 순수해서 들어간 거야 그러더라고요. 뜻이 순수합니까? 네, 뜻이 순수하대요. 뜻이 순수해요.
그 문자가 많이 변하셨네. 그분.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가 왔길래 네. 가장 먼저 가입을 했대. 이야. 근데 아마 뭐가 소통이 잘못돼서 처음에 누락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뺐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런 볼 때- 소문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가입 원서를 냈던 박수현, 한민수 이 두 분은 그냥 뺐다고 소문 났었어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게 맞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치모의 기본 본질은 뭐냐면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했던 이른바 정청래의 친청계의 이 준동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의 제압으로 진압이 됐잖아요. 진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대통령을 옹이하자는 이른바 충성파 친명계 의원들을 세력화시킨 겁니다. 친명계 세력화. 예,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특히 이제 유시민 김어준의 이 발언권이 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야 김어준도 별거 아니네.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제압을 하자.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만든 모임이 바로 공치모라는 거고. 그렇지만 근데 왜 이게 성격은 권력투쟁제 성격을 가지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사수하기 위한 호위무사들 모임인데 이름을 왜 공소 취소를 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 기독교를 개종하라고 요구했을 때 가장 쉽게 내려오는 게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를 밟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기 힘든 걸 가지고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네. 공소 취소라는 것은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친청계나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에게 너 이재명 대통령 이게 조작 기소라는 게 동의 안 해? 이게 가장 날카로운 양심 고백을 이끌어내는 십자가 밟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십자가 거야. 밟기구나. 아 그럼요. 십자가 밟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야 대통령 잘하고 있냐? 대통령 잘하는 걸 추진하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밋밋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대통령을 사랑하는 뭐 이런 거 아니죠. 그건 뭐나 사랑해요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잣대는 너 대통령에 대한 이 5개 재판이 조작이 아니야. 십자가 밟을 거야 안 밟을 거야. 그걸 물어봤을 때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수준의 잣대로 그 이름을 달다 보니까 우리 야당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지들끼리 권력투쟁하는 와중에 이제 멀쩡한 대통령 지금 재판이 준당돼 있는 게 뻔히 있는데도 이걸 이제 공소 취소까지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길길 날뛰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의 위험한 제목을 단 겁니다. 야,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니 권력투쟁에서 친명계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면 좋은 일은 많잖아요. 우리 당의 개혁파 대안과 미래가 있으니까 뭐 대안과 책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율과 혁신을 하든지 좋은 이름은 두리뭉실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공소 취소 모임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받기를 위한 친청계 아니면 비명계 의원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십자가 밟을까 안 밟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검찰에게 공소 취소를 겁박하는 무지막지한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 네. 모임 자체가. 맞습니다. 이거 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이거 광인 모임이다. 그 유시민이 미쳤다고 했잖아요. 네. 가끔씩 맞는 소리를 하세요. 유시민도 내가 그분도 썩었을 수 있지만 60이 넘었어. 아니 그 제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야. 본인 이야기죠. 60이 넓으면 내가 썩는다고 했으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 말씀에 따라도 내가 썩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야. 썩었다는 게 썩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시계가 멈춰 있는 시계라도요.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는 하루에 2번은 맞지. 이름도 정확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야. 제가 어제 어디 모임에 갔더니 그 지금 사법부를 흔들고 상권 분립을 흔드는 무지막지한 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증언법 거기에 20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 소원법을 해서 사심제를 만들어놨잖아요. 22명요. 네, 22명입니까? 네. 이렇게 상세한 건 좀 이렇게 팩트 체크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 왜곡죄를 지금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검찰청은 없애버렸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사법 개혁이다. 그다음에 정치 검찰을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부르짖지만 모든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모든 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대법관 증언시켜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임기 끝난 다음에 재판이 재개돼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법원에 가서 3심에서 뒤집겠다는 의도고 그게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4심까지 네. 헌법재판소로 가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다수가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법 왜곡죄로 검찰들 판사들 그 겁을 주는 거거든요.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데다가 이제 국회의원 105명이 모여가지고 검찰로 하여금 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 싹을 잘라고. 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왜 국회의원들한테 있습니까? 그건 사법부나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민주당 말대로 진짜 이게 공소 취소할 거라면 재판에 가면 당연히 그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죠. 당연하죠. 공소 취소할 사안이면 얼마나 선진국인데 공소 기각해줄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 스스로가 결백하다가 주장하면서 그건 재판부에 가서 결백이 입증되면 되는 것이지. 너가 뒤가 구려서 검찰을 압박합니까? 그리고 요즘 뭐 재판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놔둬도 해줄 그래서 것 같은데. 어제 밤 그렇지. 뭐 다 지금 속속 무죄잖아요. 네. 그리고 무죄 나오면 그냥 그냥 다 항소 포기하고 항소 포기해주고 상고 포기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밑자를 까는 건데 그러니까 네. 어제 모임에 나온 이야기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온갖 사법부를 개판을 만드는 시스템을 훼손하지 말고 딱 까놓고 그러니까 그냥 본색을 드러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절대 다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특별법 만들으라고 그냥. 특별법을. 그것만. 네. 아니 본질이 그거니까. 이재명 무죄법. 아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특별법 만들어서 뭐 법 만드는 건 민주당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저기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만 구해주라 이거야.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해서. 근데 대통령을 구하는 건데 그걸 말하기 쪽팔리니까 그게 아니니까 사법부의 모든 시스템을 개판을 만드는 거예요.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통 터진 게 그거 아닙니까? 제발 헌법에 관련된 문제고 개헌에 관련된 문제고 국민들의 피해갈 거니까 논의를 해달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마음은 알겠어. 그러면 대통령 무죄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라는 간절한 절규예요. 절규.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무서우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위한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이 사법부 시스템을 건들지 말라는 거야. 맞습니다.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명확하게 답을 못 주시던데 이거 보세요. 재판중지법 그리고 그 재판소원법 그리고 이 대법원 증원법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게 재판소원법 있잖아요. 네. 이게 통과가 되면 법원에서 위헌 심판을 제청을 하면 이게 헌재가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재가 이거를 심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위헌 여부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데 제가 몇몇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판단을 못 하겠다는데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척 사유가 되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심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것도 진짜 앞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내란으로 헌법이 유린된 것도 기본이고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민주당의 내란몰이 하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의 그 튼튼한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으로 만드는 것도 검찰이란 단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검찰이라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헌법을 가져가지 않고 검사란 단어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검찰청 단어도 없어졌고 하도 난리치니까 검찰총장은 이름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 자체를 그냥 백주대낮에 유린하고 있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 게. 저는 이게 모든 게 대통령의 그 5개 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에요. 임기 5년 동안에 대통령이니까 못 건드린다고 쳐. 5년이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면서까지 이 대한민국의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이 사법 시스템을 엉터리로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분명히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은 제명된 의원이다.
그래서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고 뭐 입장인데 그냥 각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보세요? 우선은 이제 제명이 됐고 그다음에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들도 뭐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네. 무기명 비밀 투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강선 의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울잖아요. 그다음에 읍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 표결을 앞두고 강선 의원이 엄청나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읍수했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개인적인 그 인연이나 개인적인 그 호소가 실제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어떻게 날지는 그 숫자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래도 명색이 아무리 우리가 정치가 엉망이라도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있는데 강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가 길을 쓰고 막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또 김병기 의원도 이게 공천원금 의혹하고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26일, 27일 소환이 됩니다. 이제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 소환 결과와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는데 여기는 진짜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 민주당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 탈당했죠. 탈당했어요? 탈당했습니다. 예.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그것도 잊어먹었네. 여기는 뭐 황금폰 얘기가 있어서 이분이 그동안 그 강선 의원 관련해 가지고 녹음했던 걸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모든 경우에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밴 분이라 어떤 내용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읍수할 수도 있지만 압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김병기 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공천 과정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적격심사위원장도 했고 그다음에 뭐 그 자격심사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모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이러저러한 제보와 투소와 논란과 의혹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파일을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